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연일 대치하면서 여의도에는 긴박감이 감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곧 6월 1일 지방선거랑 연결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를 직접 준비하는 각 후보 진영에서 나오는 말이나 또는 각종 여론을 살펴보면은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경기가 가장 중요한데 서울에서는 검수완박이 이슈에 지방선거 이슈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고 하지만 경기도로만 가도 검수완박보다는 다른 이슈, 즉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그 자리를 메꾸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 검수완박 이쪽이 성공을 하려면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혼을 내줘야 돼요. 민주당을 제대로 혼을 내주자면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장관들 출범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욕을 먹지 않으면서 출범하면서 검수완박의 도덕성을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 추미애와 조국이 불을 찔러 놓은 것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 조국이나 추미애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어도 조국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갉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측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검수완박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 같다면서 서울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커지자 장관 후보자 문제와 검수완박 문제가 약 50대 50, 그 이슈의 크기가 약 50대 50 정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후보로 나서는 경기도로 가게 되면은 이 검수완박보다는 윤석열 정부 자체의 도덕성을 다시 또 따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고 밑에 게 이게 네이버 트렌드예요. 여기 보면은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숫자보다 정호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숫자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다시 검수완박이 높아졌지만 검수완박은 5월 11일 기점으로 가라앉게 돼 있고 그때부터는 선거체계로 들어가는데 그때 가면은 이 정호영이라는 사람이 다 갉아먹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선이나 이런데 말 하나 입 하나 보태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괜히 이 정권 처음부터 발목 잡는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체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혹이 하나 드러난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국이 나타난 거죠.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이걸 알고 있어요. 정호영 이슈에 대한 폭발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당초 정호영 후보자 관련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정호영 후보자를 바로 사퇴시키지 말고 다른 후보자에 대한 방어막으로 쓰거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할 때 민주당과 딜하는 카드로 쓰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영을 바로 사퇴시키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딜할 때 쓰자. 그러면 한덕수 통과시켜주라. 정호영 날려줄게. 이런 식으로 딜할 때 쓰자 이거죠. 그랬는데 연일 의혹이 쏟아지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를 이렇게 전략적 카드로 이용하는 방안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한 후보 측은 정호영 자기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구라고 했으면서 40년 직이라고 했으면서 왜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부담을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부 분위기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검수완박은 먹고 사는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반면에 이 이슈는, 정호영 이슈는 너무 크다. 왜냐? 바로 실생활, 우리 자녀들 문제, 또 조국과 정경심, 조민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딜레마의 바로 잊혀지고 있는 기억을 되살려버리는, 그것도 우리 진영에서 되살려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장관 출범은 윤석열 정부 제1기 내각 출범이 되는데 국민 여론의 중심에 올라있는 인물이 정호영으로 자리 잡으면서 분위기를 다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혹이다, 40년 직이다. 정호영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각종 논란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가장 큰 부담이 되면서 보수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여기서 다 갉아먹어버린다 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싸워주고 해도 여기서 다 갉아먹어버리고 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인심을 다 잃어도 이 사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선 정호영 후보자의 핵심 논란, 이건 뭐냐?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아들의 병력 신체검사,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여성 폄하가 담긴 칼럼 게재, 새마을 금고 이사장 겸직, 아들 논문 부정 게재, 자녀 경북대 병원 봉사활동, 병원장 시절 출장 명목의 해외 친목 모임, 경북 구미시 농지법 위반. 야, 이 정도 돼버리면은 커버가 안 돼요. 그냥 정호영 스스로가 알아서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논란 의혹이 너무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 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조차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 후보 측은 시종 일관 거론되는 의혹들은 단순한 의혹일 뿐이지 불법인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물러날 뜻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과 의혹이 명명백백히 검증되고 평가받아야 될 사안이지만 정호영 후보자의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까지도 부정적인 여론, 즉 국민의 화를 돋우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설사 정호영 후보자 스스로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돼버리면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건 고쳐배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 정도 돼버리면은 국민의 궁금증과 의구심에 대하여 겸손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면 될 일이지 스스로가 퉁명스럽게 나는 깨끗해 이러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정작 국민의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의 의뢰를 받아서 19일에서 20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진 사퇴가 53%,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하라가 53%, 임명에 문제가 있을 사안은 아니다는 답변은 불과 17.3%. 국민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봐도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는지, 인사청문회까지 버티고 갈 수 있는지까지도 의문인 사항입니다. 국민 여론이 이렇게 흘러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왜 유독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민심은 이렇게 지독하게 외면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세 가지. 공정, 자녀, 입시.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공정이었습니다. 조국을 수사하고 정경심을 수사하면서 검찰총장으로서 대립각을 세울 때 바로 가장 크게 내밀었던 게 공정이라는 화두였기 때문에 조국의 자녀 입시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 다수의 판단이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녀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 건 몰라도 자녀와 관련된 이슈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들 다 대학들 보내잖아요. 거기다가 다름 아닌 입시 관련 문제는 양보가 안 됩니다. 입시 관련해서 뭔가 나왔다면은.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는 두 자녀가 편입학에 성공한 학교의 병원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장관 자리는 전문성만 중요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전문성만 따지고 보면 정호영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물론 장관 자리에 전문성과 도덕성과 리더십까지 갖춘 이런 사람 찾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는 장관 좀 해줄래 하면 아이고 나 장관 안 합니다 하고 물러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건 제가 알죠. 하지만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스로가 윤석열 당선인한테 부담을 줄 수 없다 하면서 물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정호영 후보자가 그 정도 생각도 할 줄 모른다면 아예 장관감이 아닙니다. 장관감 정도 되려면 그 정도 양식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지경으로 가면 지방선거는 날아갑니다. 특히 경기도 수도권 쪽에서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워낙 잘 챙기고 있으니까 뭐 그럭저럭 이겨낸다 치는데 경기도는 이미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라도 챙겨놓지 못하면 서울은 우리가 가지고 경기를 저쪽에 뺏기면은 지방선거에서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힘들어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이겼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어디까지나 지방선거는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강원도예요. 강원도가 이겼다는 것도 큰 의미를 두진 않죠. 충청, 경기인데. 자, 정호영 후보자 딸이 경북대학교에서 의대 편입에 필요한 과목을 계절학기로 수강한 후에 편입 전형을 치렀고 의대로 편입한 뒤에는 병원장이자 교수로 있던 아버지 수업을 수강했다는 추가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경북대 지침에 따르면 교원은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교에 신고해야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호영 후보자는 해명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을 국민들이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이런 일이 딱 나왔을 때 정호영 후보자 그걸 그만두셔야 돼요. 아니면 정호영 한 사람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5년이 내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불러야 돼요. 다른 자리로 가보자 하고 다른 좋은 자리를 제안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조국이 하나 자리 잡고 또아리를 털면서 윤석열 정부의 5년을 다 갉아먹을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